네,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13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족의 위기가 좋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문화 가족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열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현이라는 분은 단일 민족은 신화다라고 했는데요.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계몽기 이후의 일로서 그전에는 우리 민족들이 다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이흑인이라는 역사 저술가는 우리 안에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단일 민족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실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반도는 여러 민족이 거쳐갔고 현재도 여러 민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는 그 신화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훨씬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문화 사회가로 우리 사회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종 및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회 내에 여러 인종 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이죠. 동일 형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 문화에 다른 문화가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이 여러 문화가 한 사회 내에 공존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정 내에 가치나 문화나 종교나 생활 양식이 굉장히 다른 두 사람 이상이 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에 있는 가족, 즉 문화적인 다양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의 민족 플러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진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198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추진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산업연수제도라는 법적인 기반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1980년대 이후 1991년에 여러 가지 산업화와 관련된 변화들은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로 진입이 되면서 농촌의 여성 인구가 감소되게 되었고요. 농촌의 결혼 정년기 남성들의 배우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재밌다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국제 결혼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1995년 이후 중국 동포 여성의 국내 여행로의 대거 유입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결혼을 통한 이주민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결혼 이주민의 증가, 그리고 1995년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되면서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죠. 자, 이렇게 사실 다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에서 40년간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었죠. 우리가 지금 백이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핏줄이 다 이게 이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융통적이지 않고 다른 문화를 잘 유입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권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을 거쳐 오면서 세국 정책을 우리가 좀 하였고, 이런 면에서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유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사실 이런 다양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문화 적응, 사회적인 편견, 다양한 갈등이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가족은요, 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함께 출생 시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가족을 이루었을 때 다문화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국제결혼 가정이 주 대상으로 명시되고 있고요.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최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뭐 아내든 남편이든 국적으로서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을 때, 이럴 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가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즉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국적 외국인의 경우, 난민 등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터민 가족이라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법으로 존재하여 다문화 가족 외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인구를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모두 포함하여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인구를 확인을 하였을 때 2019년까지 점차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가 2020년 이후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다문화 지원법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다문화 가구 수는 14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에는 전체 1.7%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은 16만 명 정도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그리고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으로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문화 가족, 우리가 지금 포용할 측면으로서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법적 지원은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중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 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보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일부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 중 일부는 체류 기간이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15%에 달하는 한 38만 명 정도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가족으로 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또 다문화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면 식당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노동력을 계속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외국인 근로자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특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가족의 보건,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의 보육, 교육 문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럼 북한 이탈 주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민, 세터민이라고 하죠. 근데 법률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나라와 같은 한민족이죠. 한민족과 같은 민족으로 우리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그래서 겉모습과 언어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도 체제가 다른 사회에 대한 이질감, 문화적인 충격,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은 결혼 이민자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은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서 탈북자 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 2000년 이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100명에 불과하였다 하면 2020년대 이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2만 7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 그리고 이주민의
미주민이면서도 난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 동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은 다른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은 보면 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질적인 체제 경험을 통한 문화 충격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한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되면서 여성이나 아동, 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이 육아나 교육, 노인 문제 등의 새로운 적용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문화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족이 다른 문화적인 적응의 문제,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경제적 문제와 취업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 근로이민으로 들어오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이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 종사적 지위나 주요 직종 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있다라고 해요. 실제 지금 2021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사실 이 다문화 가족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실제 2018년 조사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51%의 가구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 유형을 따져보았을 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 구성원이 32%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단순 노무직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위가 비다문화 가족보다 다소 낮다고 해요. 자, 외국인 근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다수가 소규모, 고위험 노동업 쪽에 근무하고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등의 인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낮은 고용률, 고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문제로서요. 다문화 가족들은 이런 언어 문제로 인해서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 가족 간의 대화도 단절되는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 가족의 경우에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서 대화 단절과 언어 소통,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당사자의 고통, 그리고 가정 해체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다문화 가족의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 모두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심리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 특히 지금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금 이 인종이 다른 어머니와 아이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어머니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또 의사소통, 그리고 교육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하는데 교육 문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지원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결혼 이민자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 간의 문제 중에 의사소통 방식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요. 서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남편과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의사소통 방식, 언어적인 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에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가 아이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 비문화 가족의 어머니보다 말이 안 통하고 또 양육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무관심하거나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양육 태도가 강압적이면 또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또 자녀의 행동 문제로 또 연결되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살펴보면 사실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학교 참여,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은 자녀의 숙제 점검, 과제물 챙기기, 등교시키기, 학부모 회의 참여하기 등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여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 및 차별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 신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소 배타적인 관념으로 타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제3국가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서구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 이주민 중 대다수의 여성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다른 나라에서의 어려움들도 있죠. 네, 다문화 가족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문화 적응 및 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 이 가족 내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문화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또 본인들은 이 가족이 반반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은 도대체 한국인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가, 나는 한국인가 다른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아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한국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거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도 입국 다문화 가족,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아이들은 특히 국내에서 출생하고 자란 아이들보다, 다문화 가족 아동보다 더더욱 낯설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실제 이런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 정도가 거의 10명 중 3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0명 중 3명의 비율이라고 하면 거의 한번 30%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음,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따돌림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정말 문화권이 다르고 또 우리와 이 다른 문화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배타적이고
또 따돌리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응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언어 발달 그리고 학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취학률은 우리나라의 학교 급별 전체 국민에 비해서 모두 낮은 수준이고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31%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학률 자체가 낮고 그 외에도 진로 문제에서도 학업 성취, 정체성 혼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학업 성취와 학업 부족을 겪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학업 중단, 낮은 대학 진학률들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진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속적인 영향, 학교 진학, 진로, 이후의 삶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조사하는 서비스들이 진로 상담, 진로 교육, 직업 기술 훈련, 그리고 학습 지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연령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영유아기야, 초등학교 시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넘어가서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학습 지원뿐만이 아니라 진로, 직업 기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문화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럼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법무부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에 따라서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체류 질서를 잡고 이주민 사회 적응, 다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법은 여성가족부 부처에 근거하여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한국인 배우자 교육, 종합 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결혼 이정을 위한 이수 여성을 위한 가정 폭력 시설 운영. 자, 그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복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지원, 다문화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법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법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의 장과 도지사는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에게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따르면 모두가 존중받으며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더불어서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고, 정책 과제로는 다문화 가족 장기 정착 지원, 결혼 이민자 다양한 사회 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의 과제를 가지고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는 먼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고, 또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결혼 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 생활 교육 등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차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사업을 정책 전달 체계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센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사회교육, 가족교육, 가족 개인 상담, 방문 교육 서비스, 다문화 가족 언어, 자녀 언어 발달 교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취창업 지원, 다문화 인식 개설 사업, 포털 다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을 통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다양한 문제 해결 공동체를 통한 문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서 국가 이미지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 문화 행사,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서비스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센터에서는 12주간의 기본적인 사회 적응 교육 이후에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지역 적응 교육 및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5년간 북한 이탈 주민 특례 등 정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급여를 5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령기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업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입학 전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력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의 그 격동기에 정서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을 확대 지원하고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차별 및 인권 침해 개선과 다문화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지원 보장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다행복 씨와 문화차 씨는 다문화 부부인데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집안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도 서로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다행복 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가 과도하고 거래처 접대 등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문화차 씨는 3살 아이를 키우는데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지만 부부의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의 교육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 우리 현재 문화의 차이는 어디에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도 문화의 차이는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보죠. 자, 다문화 가족은 문화적 차이가 크고 문화적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등의 방법에서 취약합니다. 문화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여러 문화가 서로 공존하며 서로 특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한 가정 내의 차이는 물론 가치, 문화, 종교, 생활 방식 등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은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로움, 자녀 양육의 문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험, 문화 적응 및 정체감 혼란, 차별 및 또래 관계 문제, 언어 발달 및 학업 문제,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용호의 가족복지론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쉬시고 다음 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